그러니까 연상을 좋아한다는 남자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구나. 연상을 본인들이 이제 좋아한다는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남성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제일 고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저는 하냐면요, 가 조금 깔려있는 게 보여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마인드가 상당히 잘못돼 있어. 이분들이 왜 연상한테만 잘 먹히는지를 알겠다. 연하를 괜히 못 꼬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네, 오늘 나는 솔로 29기 연상연하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수는요, 그냥 PD님이 작정을 하셔가지고 남성분들을 다 이제 연하남들로만 모으고 여성분들은 다 연상녀들로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빡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연상연하 특집이라고 하니까 저거 또 남자들한테 몹쓸 짓 한다, 결혼 정년기 남자들한테 또 연상녀들 이제 갖다주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한번 날뛰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PD님이 그 기획을 짰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다 사전 인터뷰에서 한 분 빼고, 딱 한 분만 빼고 다들 자기들이 이제 연상도 좋다, 내지는 나는 연상만 만나왔다, 나는 연상한테만 먹히는 남자다, 나는 연상이 너무 좋다, 연상이랑 있어야 나는 말이 통한다 라는 남자들만 모아서 연상녀들이랑 같이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거품 물고 난리치실 남성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성분들이 애초부터 사전 인터뷰 때부터 연상녀가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소개 멘트를 보니까 순수하지만 패기 넘치는 연하남들과 내공이 깊고 완숙한 연상녀들의 이제 솔로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시는 남성분은요, 이제 영수님이십니다. 영수님이 솔로 나라에 처음으로 딱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를 사골곰탕 같은 남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3번의 연애가 전부 다 연상이셨다고 해요. 연상만 만나고 본인이 약간 연상 킬러다, 연상한테 이제 자기가 좀 잘 먹힌다는 자부심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본인이 이 연상 연하 특집을 PD님한테 이제 제안을 했다는 식으로 자꾸만 이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PD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 부심을 너무 부리셔가지고 PD님이 나중에 그 비디오를 깠어요, 인터뷰 영상을. 근데 이분이 연상연하 특집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이번까지 방송을 봤을 때는 이 영수님이 제일 쎄해요. 그러니까 왜 옛날만 해도 광수님이 제일 빌런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잖아요, 영철이랑 광수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기수들에서는 PD님이 그 약간 빌런 같다 싶으면은 영수라는 이름을 조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좀 요주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번 화를 좀 제대로는 못 보고 그냥 뜨문뜨문 이제 보고,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조금 대충 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충 봤을 때는 제 느낌은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라는 이름을 PD님이 그 지난 기수부터 약간 좀 허세 부리는 남자의 대명사로 쓰려고 하시나? 약간 영철이나 영호 같은 이름은 조금 이렇게 상남자스러운 분들을 많이 매칭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에다가 약간 찐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배치를 하시고 약간 그러는데, 약간 그 영수님은 조금 이렇게 허세남 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연상한테만 먹힌다는 건 자기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연상한테도 먹히고 연하한테도 먹히는 거면은 당연히 매력이 개쩌는 남자기는 한데, 연상한테만 먹힌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연상이랑 연하를 둘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취향이 독특하게 이제 연상 취향이어가지고 연상을 골라 만나는 남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남자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은 연상만 특이하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조금 연하한테는 안 먹힌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빠르게 영수님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소개팅만 100번 이상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중국에서 지내셨었다고 하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국말만큼 하신다 하면서 자신감 같은 거를 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개 국어도 하시는 거고, 본인의 외적인 이상형은 24기 옥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좀 화려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자뻑이 많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3개 국어
예뻐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알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은데 제가 그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여자들이 남자를 좀 다시 보게 되고 이 남자 진국이다. 이 본인이 스스로 영수님은 본인이 사골곰탕 같은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하게 우려낼수록 알면 알수록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말이랑 행동이 처음부터 되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앞선 장면들을 이제 그 방송상에서 그 여자들한테 하는 멘트 같은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여자 앞에서 삼기국어도 할 수 있고 자기는 이제 유머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의 정말 진국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이제 삼기국어를 한다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처음에는 내가 뭐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같은 데 갔더니 거기에 쇼핑 온 중국인이 이제 이렇게 나한테 길을 물어볼 때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자들이 와, 이 남자 개쩐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처음부터 나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개쩔게 하고 나 외국에서 살다 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매력이 없고 이거를 이제 여자들이 별로 짜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제가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가 알아낸 정보에 대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남자의 입에서 자랑이 나오면 나오고 남자의 입에서 자기의 가치를 어필하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 짜친다. 이 새끼 찐따다. 이 새끼는 나보다 아래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연상들한테 먹혔다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연상들이 좀 귀여운 연하를 만나고 싶어하는 연상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보다 아래급이라고 느껴져도 아 그래 나보다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좀 유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연하녀들 같은 경우에 연하녀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보다 훨씬 오빠가 이딴 식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나 3개 국어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능력도 개쩔고 이러는 순간 이게 뭐예요? 이분이 이제 영수님이 나이를 먹는 순간 스윗 영포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스윗 영포티 한남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자랑은 이제 자기 입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남자 하나하나가 아쉬운 그런 연상녀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쟤 어리니까 그 어린 맛에 만나는 거지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유하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아직 1화 이제 시작 부분밖에 안 됐지만 여태까지 그 영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유추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았을까. 연상녀들은 연하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면은 조금 귀엽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하들은 아니란 말이야. 연하녀들은 그 나이도 안 그래도 많은 오빠가 그냥 좀 듬직하고 좀 가만히 예를 들어서 지난 기수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분을 되게 멋지게 봤었나요? 아빠가 삼선 국회의원이었는데도 그거를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여자들 앞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남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기수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오픈카를 끌고 왔잖아요. 오픈카를 끌고 왔었는데 이게 방송 끝나고 보니까 광수님도 오픈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희님이랑 커플돼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그 오픈카를 끌고 다니시더라고. 그게 진짜 여자들이 말하는 진국인 남자인 거거든요. 오픈카가 있지만 방송에 오픈카를 굳이 끌고 나오지 않는 그런 데서 여자들이 이제 뻑이 가는 건데 이 영수님은 그 광수님 같은 사람이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호님이 나오시는데요. 아주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깔끔하게 이제 캐주얼하게 좀 입고 나오셨습니다. 오버핏 티셔츠에다가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분은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선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거주 지으신 부산이시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오리집을 운영하시는데 200평이나 된다고 하시고 그 오리집의 이제 막내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8대2 비율로 주로 본인이 이제 고백을 많이 받으신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수 그 남자들 특징이 자꾸만 이게 자기를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여자들이 나한테 빠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영수님도 그런 식으로 멘트를 많이 하셨거든요.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세 달만 지나면은 여자들이 이제 나한테 빠진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영호님도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여자들이 다 이제 자기 매력에 빠져서 이제 고백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호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또래한테는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나이가 많은 여자들한테서는 인기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는 이제 위아래로 7살까지 본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걸로 보면은 영호님은 약간 그런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방송에서 나오는 이 출연자들의 이제 행동이나 발언 같은 거를 토대로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어떤 추측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영호님이 정말로 이게 본인 취향이 연상녀만 취향이신 분이면은 나는 연상녀만 원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7살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호님이나 영수님이나 사실은 연상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여자면 좋은 거거든요. 여자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이제 연상한테만 자꾸 이제 먹히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자기네들 스스로 나는 연상이랑 잘 맞다라고 조금 이렇게 정신승리를 조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상 누나가 그냥 좋다라고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연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연상이 실제로 진짜로 좋았으면요, 이게 PD 면접 때 나는 연하는 극혐이다. 왜냐면 연하들은 말도 안 통하고 맨날 철없는 소리만 해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연상만 좋다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PD 면접 때에서는 위아래로 7살이 좋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와가지고 연상 연하 커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갑자기 나는 연상 누나가 그냥 좋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그냥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여자가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여자가 좋지만 나는 이상하게 연상한테만 먹히는 타입이라서 그냥 연상이랑 만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무슨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누나가 더 귀여운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연하가 더 귀엽죠. 그리고 이유 없이 누나가 끌린다라는 말씀도 계속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억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PD 면접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PD 면접에서는 분명히 위아래로 7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나는 연상만 좋다는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연상만 좋아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사람이 다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호님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 눈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식님이 나오시는데요. 영식님은 약간 그 일본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딱 일본 배우.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좀 길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브레인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애 경험 횟수는 3번밖에 안 된다고 하시고 대학교 3학년 때 첫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그 2살 연상인 누나와 첫 연애를 했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20대 때 연상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연상 연하를 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상을 만났는지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일반적인 연애 상담 콘텐츠 같은 거를 할 때 제 과거서를 풀 때 걔는 그 여자애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그분은 연하였어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런단 말이에요. 연상이었는데 당연히 사귀는 도중에는 누가 누나라고 부르냐. 저는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저보다 연상이지만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여태까지 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썸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아예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상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타입이 2개로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과거 썰을 얘기하면서 자꾸 누나라는 언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약간 포켓보이 같은 느낌으로 연상녀들을 만났었구나. 그러면은 연상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남성성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본인들이 말하는 정말 인기남이고 어떤 매력남이라고 하면은 이걸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마인드가 있으면은 애초에 내 여자가 그냥 좀 애같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누나라고 부르래도 누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가지고 뭐 누나랑 사귀었다, 그 누나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저 누나 좋아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 그 거부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상을 만나더라도 연상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했더니 그 여자가 연상이었다가 돼야지 이게 사실은 멋있는 거거든요. 멋있다는 말 표현 뒤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연상이라서 좋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와이프랑 만나기 전에 저도 당연히 연상이랑 제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저는 꿔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나는 40살에 28살 12살 연하랑 만나서 결혼을 할 거다라는 말을 맨날 드렸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났더니 나이 차이 같은 것들이 상관없어질 정도로 그냥 좋아가지고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꾸만 난 누나가 좋다, 뭐 연상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조금 사실상 2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그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살이를 이제 겪어가는 게 훨씬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연상 연하가 어떤 세상을 보는 시야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 20대 후반만 돼도요 그 연상 연하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 30대이신 분들은 특히나 다 아실 거예요. 30대 초반에 정신 못 차린 남자는요 30대 후반 돼도 정신 못 차리고요, 30대 초반에 정신 차린 남자면은 20대 후반에도 정신 차려져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보면은 사실상 연상이든 연하,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자를 만났어도 어떤 여자는 한 20대여도 되게 철든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고요, 30대 중반 후반 돼도 평생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맨날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사진이나 올리고 저기 뭐야 오마카세 사진 올리고 어디 뭐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골프 치는 사진 올리고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여자들도 세고 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 이게 나이가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은 자꾸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시야가 좁은 듯한 느낌을 자꾸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영식님도 이제 인터뷰 때 하시는 말씀이 밑으로는 그냥 성인이면 된대. 그럼 뭐야? 그냥 20살이 좋다는 거잖아. 이분도 이씨발 진짜. 아 그러니까 이 중에 연상이 진짜로 좋은 남자는 없어. 그러니까 하방도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하방을 닫아놓고 나는 연상녀가 좋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지금 여태까지 3명까지밖에 안 봤지만 연상녀한테밖에 안 먹히니까 자꾸만 본인들이 연상녀를 나는 연상녀를 원래 좋아하는 남자야, 나는 내 취향은 원래 연상이야, 연하녀들이 나를 안 만나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원래 말 잘 통하는 연상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게 처음부터 너무 보인다. 근데 이분은 45살이라고 해도 아름답고 건강하기만 했다면 이제 상관없다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분도 그냥 여자면 좋은 거네요. 연상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집안에 반대가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면은 결혼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 근데 이분은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잘생겼거든요. 그 일본 배우 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뷰를 계속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 아래로도 성인이면 상관없다, 위로는 이제 45살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키도 150 중반만 넘으면 괜찮다, 그리고 여자가 180이어도 상관없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여자들이 볼 때요 그냥 저 남자 괜찮다라고 겉으로는 말해줄 수 있겠지. 아 저 남자는 되게 내면을 보는 남자구나라고 겉으로는 본인들이 인지하는 의식으로는 저 남자가 괜찮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남자는 뭐예요? 여자면은 다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고 선택권이 있는 남자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가지고 나는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부모님 반대가 있어도 나는 결혼을 할 거고, 외모는 물론 직업까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직업도 안 봐, 키도 안 봐, 나이도 안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여자들이 말로는 표현 못하는 쎄함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영식님이 정말로 어디 무슨 심각한 뭐 장애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하자 같은 게 눈에 보이게 있다든지 하는 상태에서 영식님이 계속해가지고 나는 어떤 여자든지 상관없다, 다 열려있다라고 했으면은 아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아는 남자구나라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외모도 이 정도 수준에다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나왔으면요 그 외모랑 지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분이 여자면 난 다 된대. 이러면은 이제 뭔가 저 사람은 되게 심각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저 남자의 그러면은 뭐가 부족해서 저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아무것도 안 따진다고 하는 것일까가 여자들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게 그냥 상냥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약간
이분이 찐 애견남이기는 하네요. 이게 이분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앞으로 이제 미리 보기로 보여주시는데 이 노래가 뭐지? 미스터 추인가? 미스터 추 걸그룹 노래에 맞춰가지고 안무를 하고 계시네요. 여자들 앞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진짜로 아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내가. 연하가 어떻게 이런 걸그룹 춤추는 남자를 어떻게 좋아해? 연하가 걸그룹 춤추는 남자를 연하녀가 좋아하려면요 거의 외모가 거의 그냥 강동원 수준 정도 돼야 돼. 강동원도 힘들어 솔직히. 만나다가도 이제 여자가 짜쳐가지고 헤어지자고 할 거란 말이야. 어쨌든 대충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충 이제 다들 이제 남자들이 왜 연상녀만 만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영철님께서 나오시는데, 영철님은 딱 봐도 이제 다부진 몸매에 이제 구릿빛 피부 해가지고 이제 정장을 입고 딱 오셨는데, 확실히 잘 꾸미는 것 같은 남자 느낌은 아니에요. 영철님은 그냥 딱 봐도 그냥 상남자 느낌에다가 대충 그냥 포마드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뒤로 넘기고, 왜냐면은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 수트핏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수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복숭아뼈 보이게 해가지고 옛날 남자들이 입었던 그 수트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이제 귀여운 연하남을 원하는 그런 류의 연하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 만나고 봤더니 이 남자가 연하였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좋아하고 났더니 이 남자가 연하여서 상관이 없었다로 가야 되는 연하예요. 원래는 이제 유도 선수였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상남자 모먼트가 많이 보이기는 하네요. 이제 운동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경찰 시험에도 도전을 하셨었고 과일 장사 같은 것도 해보셨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이 많아 보여요. 딱 흔히 말하는 내 여자는 안 굶길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는 상남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PD 면접 때 이제 PD님이 영철님한테 여자들한테 인기는 좀 있는 편이냐라고 했더니 영철님이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잘 되세요. 이거를 보고 이제 메타인지가 된다 그러죠. 이런 남자한테 이제 빠지는 미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돌쇠 타입 약간 요런 든든하고 이제 유도도 했겠다. 몸도 다부지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남자가. 그리고 이분은 또 솔직하시네요. 제가 이게 이번 방송 시작을 할 때 이번 기수에서 한 분만 빼고 다들 이제 연상을 선호한다고 남성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분입니다. 솔직하신 분. 자기는 연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D님이 왜 이분은 여기 넣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좀 전업주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진짜 상남자네요. 여자는 이제 집에서 애 보고 돈은 내가 벌어올게 약간 요런 마인드.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여자들이 여행 같은 거 갔다 와가지고 뭐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이죠. 여행은요 경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제 철없는 여자들이 맨날 여행 다니면서 뭐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이딴 미친 소리를 해대는데 그 여성분들이 항상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20대 때 돈을 모으는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고 치는 게 존나 웃긴 거잖아. 20대 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을 산다고 봤을 때 이 직장인들이 2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는요 저는 돈을 모아보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행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시는 여성분들 대부분은 돈을 모아보는 경험은 경험으로 안 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사실 경험이라고 이제 말로만 포장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철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해외여행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간 거 같다가 제가 무슨 진짜 틀딱 꼰대같이 뭐 요즘 뭐 한국에도 볼 게 많고 제주도만 가도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 여자가 해외여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분기별로 무슨 때만 되면은 어떻게든 해외 아득바득 나가가지고 뭐 돈도 없어 죽겠는데 유럽 여행은 꼭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여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여행 한두 번은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은 이제 광수님이신데 참 일단 나오실 때부터 이분은 그 애견남의 정석이신 분이세요. 그 영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상을 좋아한다는 남자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구나.
일단 그 비언어적인 부분부터 이 광수님은 다리도 되게 다소곤히 모으고 계시고 이제 어깨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그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로 그냥 딱 봐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초식동물 상이세요. 되게 초식동물 상에다가 머리 염색 같은 것도 제가 제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자들한테. 남성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맨날 강조하는 건데요. 본인이 학창시절에요 일진이 아니었으면요 나이 처먹고 염색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염색이 어울리려면요 그냥 정말 그 GD 같은 느낌이 나야 돼요. 옷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GD 같은 스타일로 입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광수님처럼 누가 봐도 학창시절에 공부밖에 안 해본 것 같은 남자야. 근데 이런 남자들이 자기가 성인이 됐다고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하고 다니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일진 흉내를 내고 싶은 이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 확 급감해 버린단 말이야. 그냥 자기의 이제 성향을 알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염색을 왜 하는 거야 대체 남자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염색 갈색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아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염색은요 그냥 새치 염색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이 태어나가지고 학창시절에 너 조금 잘생겼다부터 잘생긴 남자도 안 돼. 잘생겨도 약간 진하게 생긴 남자면은 염색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약간 정말로 그 여자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쌍꺼풀 없고 되게 그 갸름하게 생기고 얼굴도 조망만하고 그냥 뭐 피부도 하얘가지고 되게 막 그런 정말 스타일리시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10,00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한국 남자 중에 염색이 어울리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10,000명 중에 1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남자였으면 학창시절에 일진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일진을 해가지고 학창시절부터 모든 여자들을 다 후리고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애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나이 처먹고는 염색하지도 않아. 어렸을 때 다 해봤거든.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결혼 정년기 다 돼가지고 제발 머리 염색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아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소개 그 PD 면접을 보니까 강남 소재에 있는 H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강남 소재 H고등학교라고 해도 저는 이제 모릅니다. 이제 압구정 근처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H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형님은 이제 카이스트를 가셨다고 하시고 아주 이제 브레인 집안이세요. 그리고 PD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남자라고 하시네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지출하냐라고 했더니 80%를 저축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능력자신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수입의 80%를 저축을 하시는데 나머지 20%로 생활비까지 하면서 그 돈으로 부모님 여행까지 보내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연상이셨다고 합니다. 9살 연상이랑 4년 연애를 했대요. 이야. 그래서 이제 광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또래보다 내면이 약간 더 성숙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광수님은 아이 성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한 85% 이상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나대고 이럴 때 본인은 이제 그러지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다른 남자들보다 조금 성숙하구나 라는 약간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신 게 아닐까.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포장을 해주거든요. 포장. 어떻게 포장을 해주냐면요. 보통 20대 혈기왕성한 나이 때는요 남자들이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뿜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대는 경우가 많아요. 나대기도 많이 하고 무슨 막 여자들이 항상 그러잖아. 남자들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막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남자를 보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여자들이 위험한 거 좀 하지 마 하는 거 남자들이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되게 그럴 나이에요. 10대 20대 남자들은. 근데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딴 그 병짓을 하고 있을 때 광수님은 이제 안 하고 조용히 있던 타입이신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광수님한테 야 너는 근데 저런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랑 다르게 되게 어른스럽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은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다른 남자들보다 어른스러운 거구나.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대지 않으니까 되게 어른스럽고 나는 점잖은 타입인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상녀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녀와 헤어지고 나서 한 달에 살이 8에서 9kg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진짜 찐사랑을 하셨네요. 아이고. 근데 살 빠지기 전이 더 낫다. 살이 쪘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떡대가 있으시네. 저게 훨씬 더 보기 좋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상철님이신데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일단 차를 타고 오시는데 차에 황금색 랩핑을 하고 타고 오셨어. 그리고 막 차 유리창에 무슨 태극기가 붙어 있고, 이분 무슨 뭐 애국 보수신가? 뭐지? 나는 60대 이하 남자 중에 차에 태극기 붙이고 다니는 남자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오셨는데 일단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185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상남자 모먼트로 캐리어를 끌지도 않아. 캐리어를 이제 들고 다니십니다. 캐리어를 들고 상남자처럼 걸음걸이부터도 해가지고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근데 이분도 약간 그 수염 제모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수염 자국이 아주 진합니다. 진해. 아우. 그래서 사주를 본인이 잘 믿는 편이신데 금을 좀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차를 금색으로 랩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튀는 색도 좋아하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튀는 성격이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차량도 그렇게 금색으로 튀는 색으로 한 게 이제 본인은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아, 근데 저는 이분이 이게 마음에 드네요. 여태까지 나왔던 남자들 웃음소리 중에 저는 이분의 웃음소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남자답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 그 연애 강의에서도 남자들한테 본인이 어떤 소리를 내면서 웃는지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얘기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진한기수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자기의 웃음소리를 평생 동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막 이러고 웃잖아, 그 영철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웃네. 그러니까 그 외모는 다른데 옛날 가수 중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고 있어요.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님이 이런 식으로 웃거든요. 이게 상남자처럼 웃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방송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그 상당히 호쾌하게 하하하 하면서 웃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웃음소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님 강의 듣고 일주일 만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너무 귀찮아서 오늘 헤어졌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다 열려있다고 합니다. 연상도 좋고 연하도 좋고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연상이 많은 편이었다. 위로 8살까지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PD 인터뷰가 나오는데 옛날에 본인이 6살 연상이랑 만나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누나들이 좀 편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도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철님까지 다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연상을 본인들이 이제 좋아한다는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남성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제일 고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저는 하냐면요, 아직 1화도 다 안 끝난 상태지만 연하니까 이래도 되겠지가 조금 깔려있는 게 보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연상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해해 주겠지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은 절대로 여자의 어떤 그 본능적인 그 여성성을 끌어낼 수도 없고, 그 본능적인 그 남자한테 끌리는 그 느낌을 얻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야. 내가 좀 까부는 스타일인데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 좀 상냥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류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연상에 대한 그 호감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연상이니까 내가 좀 까불어도 되겠지라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 안 좋아요. 여자들도요, 연하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애 하나 더 키우는 느낌, 아들 하나 더 키우는 느낌으로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연하랑 사랑에 빠지는 여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마인드가 상당히 잘못돼 있어. 내가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인데 연하들이랑 있으면은 내가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왜냐면은 오빠인 역할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러면은 연상들도 처음에는 이제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연상들도 결국에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여자들도 다 결국에는 안에 여성성이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한테 결국에는 기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은 자꾸만 연상이니까 내가 좀 더 까불어도 되겠지? 헷! 약간 이런 느낌. 연상이니까 나를 더 이해해주겠지? 댓?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이게 마인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연상한테만 잘 먹히는지를 알겠다. 연하를 괜히 못 꼬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어떤 여자든지 이 여자는 연상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이 여자는 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고정관념 자체가 박혀있다 보니까 지금 그 연하들한테는 본인들의 남성성이 지금 어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영철님은 물론 예외입니다. 영철님은 상남자 모먼트여가지고 다른 남성분들이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상철님은 키는 되게 크고 정말 수염도 되게 산적같이 나시고 되게 상남자 같은 타입이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외적으로만 보면은 이분도 왜 연상이랑 본인이 잘 맞는다고 하는지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회 초년생 때 어머니한테 이제 자기가 번 돈을 그냥 싹 다 맡겨가지고 받아서 썼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여자들이 가장 소름 끼쳐하는 부분이죠, 약간. 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당연히 좋게 보겠지만, 내가 번 돈을 엄마한테 다 갖다 준다, 아무리 어렸을 때지만. 왜냐면은 저만 해도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애견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견남에다가 딱히 뭐 상남자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예를 들어서 엄마건 아빠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본인한테 맡기라고 했으면 나는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긴 것만 상남자고 되게 본인의 마인드나 여태까지 살아온 약간 이런 것들은 외모랑은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우, 이분도 노래 부르시네 또. 아우, 미리 보기로 이제 또 이제 제작진이 보여주는데, 아우, 난 이 노래 부르는 거 왜 이렇게 싫지 진짜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도 노래 부르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노잼, 아무도 관심 없었던 남자들의 등장은 이제 끝이 났고요. 드디어 우리 연상녀들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연상녀는 지금 이제 영숙님이세요. 차가 BMW시고 나오자마자 이제 MC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계신데, 이분 인정. 이분 예뻐요. 이분 예쁘시고 나이가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어려 보인다고 그 MC들이 너무 올려치기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반감이 들어. 그냥 누가 봐도 30대 여자 같아요. 누가 봐도 그냥 30대 한 중반 되는 여자 같아 보이는데 관리는 잘 됐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너무 올려치기를 해주니까 좀 그러네.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남자든지 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되게 단아해요. 근데 직업은 이제 교수시라고 합니다. 야,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연구 전담 교수신데 강의도 병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88년생이시래요. 88년생이셔서 저랑 동갑이네요. 만 37살이라고 하는데 38살이죠. 88년생이면.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39입니다. 이분 인기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보니까 민소매를 입고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확실히 진앙기수 현숙님하고는 같은 민소매인데도 느낌이 많이 다르다. 확실히 민소매는 진짜 깡마른 여자들이 입어야 돼. 빼빼 마른 여자들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말라깽이들이 민소매를 입어야 예쁜데, 진앙기수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팔뚝 살이 이만큼 있는데 자꾸만 그 민소매를 고집해가지고 계속 그 겨드랑이 플러팅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숙님은 민소매를 입어도 귀티가 나네요. 야, 이런 여자들이 민소매 입으면은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지. 그래서 확실히 귀티가 나는 교수님이시고,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볼 때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남자의 몸이라든지 어떤 까무잡잡한 피부, 약간 요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신다고 해요. 섹시한 남자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시집을 못 가고 있나에 대한 답이 여기서 딱 나오죠. 이게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지겨울 정도의 레파토리기는 한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능력치가 한쪽으로 몰빵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영숙님은 본인이 이제 피지컬을 많이 보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 피지컬이 좋고 되게 외모 같은 거를 많이 가꾸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 새끼가 그 겉으로 막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니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그 말이 사실은 크게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나는 솔레 어떤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은 뭐 학벌이 굉장히 좋고 아니면은 무슨 전문직인데 남자가 얼굴이 평타라도 쳐?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죠. 저 정도 외모면은 연세대 다니면서 차은우급 인기였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영숙님이 왜 남자의 외모와 피지컬을 본다고 했을 거냐면은, 특히 이 나이 때 남자들 중에 꾸미고 다니는 남자들이 아예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좀 꾸민다고 해도 약간 소개팅 같은 거를 하면은 옛날에 어디서 산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그 어깨 딱 달라붙는 약간 이상한 그 슬림핏 코트 같은 거 입고 나오고 약간 이런 남자들이 주변에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들만 이게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는 남자의 피지컬이라든지 외모 좀 보고 싶어, 나는 섹시한 남자를 원해라고 하는데, 그런 섹시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육각형남을 찾다가 이제 시집을 못 가는 경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영숙님 자체도 스펙이 너무나 좋고 지덕체 같은 거를 이제 거의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있는 남자를 만나기는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까지 이제 결혼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형부도 의사고 그냥 집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엘리트 금수저 집안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정했다. 이번 기수에서 뒤에 여성분들이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영숙님을 능가 스펙인 여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외모 관리도 이 정도 됐고 본인도 교수에다가 집안이 약간 의사 집안이고 하면은 이분이 거의 끝판왕이신 것 같은데 이분을 능가할 여자가 나올까? 이번 기수에서? 내가 만약에 그 여기 나간 연하남이고 그 연상을 하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펴야겠다 한다면은 이분을 택할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이제 이 광수님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숙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영숙님 오셔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고. 그러면은 영숙님이 이 남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거를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설레는 거야. 이제 광수님은 지금 첫 여자가 왔는데 영숙님이 너무 예쁜 거야. 자기 생각보다 너무 엘레강스하고 예쁘고 막 이런 여자가 이제 걸어오는 거지. 걸어오니까 이제 첫 여자부터 남자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첫 여자부터 저렇게 예쁘면 야 이번 기수 대박인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지금 방송이기도 하고 앞에서 내가 설레하고 있는 여자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지금 거의 개다리 춤추듯이 막 이렇게 설레임을 못 숨기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이런 남자를 대체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맨날 그 비언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보면은요 연애 못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와가지고 형 내가 무슨 멘트가 잘못된 걸까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이 내가 신도 아니고 이제 소개팅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 네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너의 그 병신 같은 모습이 나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모습 왜냐면은 이 광수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자기가 여자한테 까이면서도 왜 까였는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야. 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본 적이 없을 거라서. 이분은 다른 소개팅 나가서도 1대1 소개팅 자리에서도 일단 여자가 마음에 드는 순간 테이블 밑에서 다리를 덜덜덜덜덜 막 떨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테이블이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다 느껴지다 보니까 여자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이 남자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이 남자 나한테 지금 설레고 있구나. 이 새끼 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구나. 여자들이 이걸 다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최저을인 상태로 여자를 맨날 만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상녀 중에 아까 몇 살 연상이랬어? 9살 연상? 9살 연상녀 중에 이제 그래 내가 얘라도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요런 식의 연애이지 않았을까. 이제 다리를 한번 이렇게 떨 때마다 남성성이 진짜 마이너스 50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분은 지금 광수님은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남자들 눈은 다르네 영숙이 안 이쁘던데 라고 하시는데 귀여운 미소님이 여성분이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약간 여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카메라에 저 정도면 엄청 예쁜 겁니다. 여성분들이 요즘에 보정 다 되는 그 보정 어플 킨 본인들 셀카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다 보정 어플 들어간 사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영숙님 정도면 엄청 예쁜 거죠. 몸매 관리도 저 정도면 엄청 잘하신 거고 영숙님 엄청 예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정숙님이십니다. 정숙님은 옷을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오셨네요. 박시한 마이에다가 정숙님은 근데 딱 보기에도 인상 자체가 되게 기가 세 보이신다. 근데 이게 확실히 밸런스를 이번에 좀 잘 맞춘 것 같은 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기수 여자들이 막 악플 단 거 같은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쇼츠 같은 게 먼저 떠가지고 봤는데 여자들이 이번 기수 밸런스 박살났다. 남자들 수준이 왜 저지랄이냐. 여자들은
여자들은 너무 예쁜데라는 거를 댓글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여자들 기준에서 얘기고, 냉정하게 지금 이번 기수 여자들이요, 이번 기수 남자들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렸다면은 이번 기수 남자들을 쳐다도 안 봤을 거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성분들의 나이를 한 10살씩만 깎아놓은 상태로 이 남자들을 똑같이 만나게 했으면 진짜 쳐다도 안 봤을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 나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이 감안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같은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종합적인 능력치로 봤을 때는 이게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춘 게 맞기는 맞습니다. 보면은 정숙님도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집이 잘 사시나 봐요. 전공이 성악이라고 하시네요. 성악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느 정도 웬만큼 잘 살지 않고서는 성악 전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정숙님은 확실히 PD 면접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시네. 이 다이어트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 7kg 이상을 하고 나오셨네. 방송 찍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개빡세게 빼셨나 보다. 확실히 그 PD 면접 때를 보면 많이 후덕해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이 볼 때는 나이가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경우가 확실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기는 하다. 여기 지금 나는 솔로 민박 갔을 때는 상당히 날씬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PD 면접 때는 확실히 조금 이게 평상시 모습일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여자랑 연애를 하고 이제 사귀게 된다면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PD 면접 때의 모습과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남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투 모드 여가지고 복서들이, 격투기 선수들이 체중 감량 식단을 한 것처럼 지금 정숙님은 지금 여기는 링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빡세게 관리를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항상 여자의 평체를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 체중이 몇 킬로인지를 봐야 돼. 근데 이게 PD 면접 때는 확실히 평체가 많이 나가 보이시기는 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놔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미루다가 결혼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이제 혼기 놓친 분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뭐 기반이 됐을까요? 기반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반을 마련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결혼을 할 거라면요, 내가 결혼해서 같이 모아 나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결혼이 가능해요. 본인이 진짜 무슨 재벌 2세도 꼬실 수도 있을 만한 연예인급이 아닌 이상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뻔한 본인이 결혼을 왜 못했는지에 대한 이제 변명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정숙님한테도 이상하게 연하들이 계속해서 들이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이댄 남자가 8명 정도라고 하면은 한 5명이 연하였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연하들이 왜 들이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이제 좀 진취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뤄내야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당찬 여성이다 보니까 연하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데, 나도 여자다 보니까 사실은 나도 기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빠를 만나고 싶었다. 근데 연하들이 자꾸만 나한테 들이댔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 약간 그 22기 영숙님 재질이시네. 22기 영숙님이 역대급 빌런을 뽑으라고 하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약간 그분 재질이시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왜 그 얼굴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본인이 자주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말과 진심을 이제 구별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숙님이 지금도 저 정도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상당히 미인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얼굴로 먹고 살 정도의 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반 정도에서 예쁘장하다 싶은 정도지, 무슨 진짜.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나이 때 여자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막 부모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여자가 너무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면은, 야, 너 그냥 시집이나 가. 좋은 남자 물어서 시집이나 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 웬만한 여자들은 다 듣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 왜 그 얼굴로 열심히 사냐 라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서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정숙님이랑 영수님이 같이 만나면 아주 가관이겠네요.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
그리고 자기가 한여름에는 되게 노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하고 이제 또 막 노래를 또 부르시고 난리 나네요. 이번 기수도 또 노래 제발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해요. 이분이 당연히 성악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나온 사람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노래. 근데 그래도 나는 별로 노래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나 노래 이만큼 잘해라는 느낌이 나오는 노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도 좀 안 들어갔고 약간 말하듯이 옛날에 JYP 박진영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래는 말하듯이 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어릴 때는 나도 막 고음 쫙쫙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알 것 같아. 조금 말하듯이 하는 노래면은 저도 이제 듣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장기자랑이라든지 어떻게 연예 프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너무 가창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듣겠더라고. 근데 이분도 역시나 그러네요. 이 정숙님도 이제 본인이 성악도 전공하고 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왜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자님이 나오십니다. 순자님도 뭐 나이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순자님도 저 나이 치고는 예뻐요. 그러니까 최소 이제 30대 중반 이상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연상연하 특집이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제 30대이실 텐데,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어려 보이는 느낌은 아예 안 드세요, 순자님은. 그러니까 적어도 여태까지 영숙, 정숙, 순자 중에는 순자님이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시기는 합니다. 근데 나이 치고 예쁜 편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또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와, 이번 기수 미쳤네, 비주얼 특집인가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여자들이 지금 다 예쁘다고 누구를 대체 첫인상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최근 연애가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 연하남이랑 만나다가 이제 서로의 집안 반대로 또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자님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는 솔로에 나오는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자기가 까였다는 거를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러고 지난 기수만 봐도 본인들이 남자들한테 까여놓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찼다고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대놓고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찬 거 같은 뉘앙스로 막 말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오해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되게 솔직한 타입이어가지고 고백하고 나서 남자한테 차여도 나는 금방 회복한다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자존감이 좀 많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여자가 저런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뭐 고백해서 뭐 차인 적도 많다라는 식으로 하는 남자들도 많아.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단 고백을 먼저 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는 여자들도 많을 뿐더러 고백을 했다가 자기가 까인 거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고백했다가 까여도 금방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분도 연하남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어려 보인다. 근데 지금 이렇게 3명만 나란히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건너편에 남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 보인다, 30대 초반 같아 보이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30대 초반이 너무 어린 거면은 이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보통 30대 초반한테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너무 어려 보이는데 20대 같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해라도 되는데 30대 초반 같이 보이는데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는 거는 조금. 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영자님이신데, 영자님은 이제 자세가 좀 거북목이 있으시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옷을 입고 나오시네요. 다 페미닌 룩을 입고 나오시네요. 블라우스 하늘하늘한 거에다가 슬랙스에다가 어려 보이고 싶은 욕심은 그냥 다 내려두신 것 같네요, 여자들이. 약간 엘레강스로 간다, 약간 요런 느낌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데서 이제 공감을 하시고 계세요. 이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샤넬 특집이네요 하면서 여자들이 나는 구두 샤넬인데, 나는 이거 파우치 샤넬인데, 나는 가방 샤넬인데 막 이러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거 남성분들이 또 이거 보시면은 저 여자들 샤넬백 들고 다녀가지고 뭐 결혼을 못했다라고 이제 억까를 하실 분들도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직업을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숙님은 충분히 샤넬백 들고 다녀도 되고 샤넬 구두 신어도 되고 온몸에 치렁치렁 모든 것들을 다 샤넬로 하고 다녀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녀도 되는 분이에요. 뭐 옳다 그르다를 제가 함부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결혼을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는 남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자들 이제 샤넬백 들고 명품백 들면은 이제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 그거는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드렸던 말씀은 예전에 이제 뭐였냐면요, 일반적인 회사원이 모아둔 돈도 없이 샤넬백을 들고 다닌다든지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남자들 입장에서 나 개념 없다는 느낌이 빡 오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바로바로 돼서 결혼을 못 한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샤넬백을 아예 들지 말라는 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제 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제 넘는 짓. 요즘에 여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그냥 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여자들도 남들도 다 샤넬백이 있는데 나도 든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혼인율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노처녀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남자가 이 여자랑 만나면은 벌이 수준도 안 되는데 이 여자는 사치를 하고 다닐 게 뻔하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누가 대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겠냐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영숙님 정도면은 충분히 그 샤넬백을 들고 다녀도 남자들이 아, 납득이 된다. 저 여자면은 샤넬이면은 검소한 편일지도? 저 여자 의사 집안인데 BMW밖에 안 타? 검소한 편일지도? 약간 요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숙님은 샤넬백을 들어도 남자들이 뭐 이제 무개념으로 보지는 않을 텐데, 나머지 분들은 직업이 나오면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이 샤넬백을 들어서 남자들한테서 이제 선택을 못 받았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를 나중에 직업이랑 집안이 다 나오고 나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자님의 소개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면은, 영자님도 저랑 친구시네요. 88년생이시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38. 그리고 이분은 이제 40대 남자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본인은 집에 있으면 아프대요. 아픈 사람이래. 와, 진짜 나는 절대 못 만나는 타입이다. 그냥 집구석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애 낳고 이제 육아하다가 산후 우울증 오시는 거거든요. 야, 진짜 완벽한 박순이라고 하십니다. 집순이의 반대 박순이라고 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은 자꾸만 집에서 쉬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나이 많은 남자가 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분 만나려면 남자가 진짜 체력이 많이 좋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뷰하는 날에 다음 날에 바로 당일치기로 친구랑 강릉을 다녀오신다고. 야,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연하는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고 싶기는 한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순이랑 결혼하면 빡세긴 하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돼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저처럼 그 방구석 찐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순이 여자들을 보면 아주 기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같은 성향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아는 형이, 그 형은 이제 연예인인데 과거 이제 아이돌 했던 형이에요. 그 형이 완전 박돌이에요. 완전 박돌이여가지고 그 형은 오히려 같이 결혼한 누나가 조금 더 집에 있어하고, 그 누나도 박순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더 밖에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두 부부가 지금 육아를 하는 중인데, 오히려 그 형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여자가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바깥바람 쐬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남자들이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발정이 나가지고 자기네들은 집돌이들이면서 이렇게 여자를 꼬실 때 항상 외향적인 척을 한단 말이야. 나는 주말에는 좀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여자가 딱 봐도 박순이야. 주말이면은 자기는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영자님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소개팅이 나와가지고, 아, 저는 좀 이렇게 엉덩이 가벼운 남자가 좋아요. 주말마다 어디 좀 나가서 놀고 싶고 이런데 그런 남자들이 요즘에 잘 없더라고요 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발정 버튼이 딱 눌려버리면은 그 발정 버튼이 켜져.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남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남자예요, 영자님. 저는 주말 내내 나가서 놀 수 있어요.
초반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도파민이 터지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안 할 때도 밖에 나가서 놀았던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저 그런 타입이에요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해, 롤만 해, 넷플릭스만 봐, 누워서 웹툰만 봐. 그런 남자들이 뭔가 자기가 그 연애를 하면은 여자친구랑 어디 나가서 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성향의 남자들이면요, 여자친구가 없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어디 뭐 놀러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혼자서라도 집에 있는 게 좀 있으셔가지고 전시회 같은 거라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연애를 했을 때 그렇게 여자들이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남자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 남성분들, 특히 연애 못 해보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함부로 여자한테 약속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지옥이 시작돼요. 둘 다. 그래서 이제 또 영자님의 이제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예쁜 여자는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멋있는 여자는 못 만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멘트가 이 영수, 영호, 영식, 광수, 상철한테는 잘 먹힐 거예요. 영철님 같은 분한테는 절대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이게 연상녀가 좋다, 연상녀가 조금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기 때문에 연상녀가 좋다라고 하는 이 나머지 5명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자님의 저런 멘트가 이제 좋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아니 이번이 이제 옥순인데 옥순 전에도 다들 이렇게 이쁘면은 대체 옥순은 얼마나 예쁠까 하면서 이제 기대를 다 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옥순님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옥순님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쁜 옥순님이 나오셨습니다. 키는 좀 작아 보여요. 표정도 정말 밝으시고 옥수님이 남자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연예인이라고 아주 남자들이 넋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못 떼니까 남자들이 우르르르 가가지고 막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름표를 떼주려고 아주 두 접들을 떨고 있어. 야, 참.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옥수님을 보면서 진짜 완전히 설레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수 여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이상형을 얘기할 때 두부상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무슨 뭐 너드남을 좋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잘생긴 줄 모르는 찐따남이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다하다가 이제 두부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요 두부상이 뭐냐면은요, 여자들이 항상 말하는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다녀라가 그냥 두부상이에요. 잘생긴 거 내가 안 바란다, 잘생긴 거 안 바라고 그냥 깔끔하게만 제발, 그냥 다른 그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볼 테니까 차라리 그냥 외모는 너네가 진짜 하얀 선만 맞춰줘라. 요게 딱 두부상이거든요. 느끼하게 생기지 말고 그냥 딱 하얀 선만 맞춰가지고 제발 코털만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하고 눈썹 관리 정도만 하고 피부 관리만 좀 하고 딱 그 정도만 하고 다녀라가 약간 그 두부상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여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떤 남자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두부상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숙님이 나오셨어요. 현숙님은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키가 170 정도 돼 보이세요. 그래서 뭐 레드벨벳 웬디를 닮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레드벨벳 웬디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어쨌든 닮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레드벨벳이 안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예 아이돌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아이돌이 티아라예요. 티아라.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로 아이돌을 아예 관심을 꺼버려가지고 당연히 무슨 카리나나 장원영 이런 사람들은 아는데 장카설유만 알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누가 있는지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이 현성님도 상당히 브레인이시네요. 연세대 이과를 나오셨고 외고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분도 피지컬을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남자로 느껴지기만 하면은 나이는 상관없다. 어쨌든 간에 드디어 이제 입장이 다 끝났고요. 이제 첫인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첫인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첫인상 선택 방법은요, 그 여자들이 캠코더 같은 걸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가서 캠코더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저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PD님께서 그 룰을 정해주신 거는 오빠라고 부르라는 그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캠코더로 찍으면서 오빠 내 어디가 좋아 라든지 오빠 무슨 어떤
스타일이야? 오빠는 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를 물어봐도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영숙님은 영호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는데 영호님한테 이제 뭐 런닝 좋아하냐 라는 식으로 또 물어보시는데 영호님은 당연히 런닝 좋아한다고 하시고 뭐 근데 또 민소매를 입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숙님은 확실히 민소매가 잘 어울린다. 와 진짜 지난 기수 현숙님이랑 비교가 되니까 이게 너무 또 이제 더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진짜 마른 사람이 얼굴도 작고 마른 사람이 이렇게 그 민소매를 입으니까 이분은 전혀 싼 티가 안 나고 오히려 되게 진짜 엘레강스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숙님이 하는 선택인데 정숙님은 영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게 진짜 웃긴다. 운동하는지를 계속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기력 떨어진 40대 남자들을 만나왔어가지고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메갈이 없고 자꾸만 이제 열정도 없고 맨날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한숨 자야 되고 주말에는 이제 쇼파랑 이제 합체가 돼 있고 이제 이런 40대 남자들을 이제 만났었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여자들이 그 사전 인터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너지 있는 남자가 좋다라는 말을 계속해주는 게 조금 슬픈 부분이죠. 어쨌든 그 정숙님이 영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 영수님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키가 좀 작아서 별로라고 느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좋았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깨끗한 그 호감형 타입이어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수님의 피부를 어떻게 볼 수 있었냐? 영수님이 그 어떤 캔디를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러 간 거예요. 여자들이 있는 자리로. 그래가지고 캔디를 나눠주는데 이게 좀 별로다. 그러니까 영수님 확실히 많이 어려. 저보다 어리겠죠. 뭐 실제 나이도 어리겠지만 하는 행동도 거의 20대 초반 남자가 여자들 꼬시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기수도 그렇고 이번 기수도 그렇고 영수라는 이름이 자기가 1을 갖고 있으면은 되게 3, 4를 보여주려고 하는 되게 햇병아리 같은 모습을 너무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탕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가 어떨 때 멋있는 거냐면요, 내가 중국에서 사온 사탕을 얘네한테 주지만 이게 중국에서 온 귀한 사탕인 거를 몰라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이게 멋있는 남자인 거고 여자들이 여기서 뻑이 가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나중에 내가 먹었던 사탕이 와 되게 귀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영수의 입에서 듣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알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어디 중국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똑같은 캔디를 봤는데 존나 비싼 거야 이게. 뭐야 나 그거 그렇게 나눠주길래 막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이거 중국 상인이 하는 말 이거 중국에서만 나오는 되게 귀한 캔디래. 그러면 그때 와 영수가 그 비싼 거를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여자들한테 다 뿌린 거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 여자가 이제 멋짐이 폭발하는 건데 이게 그 영수님은 그런 게 아예 없단 말. 굳이 사탕을 나눠주러 가지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사온 겁니다 하면서 진짜 아이고 진짜로 참. 그 다음은 이제 순자님의 선택인데요. 순자님도 이제 영수님한테 갑니다. 근데 순자님은 확실히 아까 전에 사전 인터뷰 때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기가 까인 것까지 말할 수 있는 여자는 많지가 않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순자님은 또 되게 별로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자신감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1절을 넘어서 2절, 3절, 4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캠코더를 주고 남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한 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한두 개 정도를 물어보라고 한 건데 영수님한테 일단 노래를 시켜요. 처음에 노래 잘하세요 해가지고 노래를 시켜. 그 다음에는 이행시를 시킵니다. 순자로 이행시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춤 잘 추냐고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님이 여기서 좋댔다 이거 춤 잘 추냐는 거에 대답하면은 이제 춤까지 추라고 했구나 해가지고 춤은 못 춰요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끊어버립니다. 이거 아니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자님의 선택인데요. 영자님도 그 영우님을 선택합니다. 운동 좋아하냐고 또 물어보고 등산 좋아하냐고 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옥수님의 선택. 옥수님은 상철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철님한테 본인의 매력 포인트 3가지만 말해달라고 하니까 귀여움, 듬직한, 다정함이라고 아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답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앞에 계신 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아예 돌직구를 박아버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상남자 같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현숙님도 상철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자들은 영수님이 2표, 그리고 영우님도 2표, 상철님도 2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영철, 광수, 영식님은 빵편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인터뷰가 아주 가관인데요. 우리의 그 나이 먹고 쥐드래곤병이 걸려버리신 우리 광수님께서, 이게 머리 염색하신 광수님께서 여자들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대던 광수님께서 인터뷰 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한두 표는 받을 줄 알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기가 차죠, 아주. 아니, 뭘 믿고 자기가 한두 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진짜로. 왜냐면은 이제 광수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다른 남자들의 사이즈를 좀 본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상위권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메타인지가 고장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죠. 아, 광수는 한 표도 못 받겠구나라는 거를. 야, 진짜. 오히려 두 표나 받은 영수님은 뭐 못 받을 줄 알았다는 식으로 이제 겸손한 멘트를 오히려 하고 계시는데, 광수님은 지금, 야, 그래서 0표가 돼서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영식님은 본인이 0표를 받을 각오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짐을 풀어놓고 드디어 공용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영수님의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연상연하 특집이 나는 만들어질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PD님한테 이걸 인터뷰 때 어필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특집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PD님이 이거를 보다가 이 새끼 봐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십니다. 영수님의 인터뷰 때 그 발언을 PD님께서 바로 틀어주시는데 전혀 연상연하 특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한 어떤 그 발언 같은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 기준에서는 자기가 연상연하 특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때를 보니까 영수님은 많이 어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많아야 30대 초반 같아.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요즘에 남자들이 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지 않냐,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좀 한번 좀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딱 여기까지 말했어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PD한테 연상연하 특집을 해달라는 어필을 했고 이 특집이 자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고작 이 정도 자기가 나 같은 나이가 나와도 괜찮지 않아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 연상연하 특집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앞으로 그 이 사람이 하는 자랑이라든지 자기소개 같은 것들은 얼마나 과장과 잘못된 그 표현들이 많을 것인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분명히 언급했다고, 분명히 언급 안 했습니다. 지금 비디오 깠죠. 지금 비디오 깠는데 분명히 언급 안 했는데 분명히 언급했다고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상철님은 이제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냥 계속 해가지고 이제 바카스 같은 것도 자기가 사다가 스탭들한테도 돌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막 돌리고, 상당히 인싸 재질이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자들한테 뭔가 선물을 준비해온 분은 계셨어도 제작진들한테까지 뭔가를 챙겨주는 사람은 저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작진들이 먹을 바카스까지 본인 차에 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뭐 이것저것 사부작 잘 챙겨가지고 남들도 잘 챙겨주고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을 챙겨준 거는 사실상 처세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지가 좀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상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바카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 여태까지 그런 출연자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한테 챙겨줄 사람은, 어차피 편집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걸 하나라도 받았다면은 상철이가 아무리 빌런 짓을 하더라도 욕 한 5마디 먹을 거를 한 2-3마디 먹을 정도로의 편집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빌런들로만 또 PD님이 모아놓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진들을 챙기는 약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똑똑한 판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의욕이 넘치시다 보니까 상철님이 이제 바카스를 다 돌리고 나서 자신을 골라준 현숙님한테 먼저 나가가지고 우리 1대1 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1대1 대화를 해본 적이 여태까지 없었대요, 나눔솔로 기수 중에. 근데 역대급으로 빠르게 1대1 대화를 지금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PPL 같은 게 나오는데요. 무슨 이렇게 돌아가면서 팬으로 자동으로 이제 고기 구워주는 PPL이 나와요. 남성분들이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영철님이 약간 상남자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영수님은 약간 그 애견남 재질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진 걸 자꾸만 표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식육 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곧 딴다. 근데 이렇게 사실 고기는 팬에 굽는 게 제일
제일 맛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수님이랑 비슷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방송 같은 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작진들이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는 최대한 맛있게 드셔주시고, 광고주들이 꼭 언급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급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출연자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기수였나 그 완미족발이라고 그 족발을 먹는 PPL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족발이 뭐 이렇게 양념이 많어, 이거 완전 오마카세 같아 라는 대사를 누군가가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미족발에서 밀고 있는 브랜딩이거든요.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라는 거를 그 완미족발에서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철님은 지금 이 팬이 얼마나 잘 구워지는지를 이제 제작진들한테 요청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철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그 인원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엄청 잘 구워진다 라는 식으로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철님은 여기 이제 본인의 그 롤에 맞게 최대한 이 팬을 잘 광고를 해줘야겠다 싶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식육처리 기능사까지 딸 정도의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도 이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 방송인인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인정할 정도로 이거는 좋은 팬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주를 어떻게든 띄워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영수님의 자랑과 영철님의 자랑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남들이 묻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는 둘이 약간 비슷하지만, 영수님은 본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고, 영철님은 본인이 어떤 광고를 해주고 싶어하는 이 물건을 조금 더 올려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고기를 굽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수초로 구워야 고기가 맛있게 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팬으로 굽는 게 사실 제일 맛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자격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수님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본인 어필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파티가 시작이 됐는데, 바베큐를 막 이렇게 먹다가 뭐 바베큐도 먹고 라면도 먹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상철님이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라면도 끓이고 여기다가 내가 라죽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의는 다 구했어요. 동의를 다 구하고 여기 라죽 해도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면 그 국물 남은 거에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김치랑 해가지고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이제 라죽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현숙님은 정내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숙님이 약간 저랑 비슷한 재질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나는 탕수육 찍먹파 극혐한다고. 왜냐면은 찍먹을 저는 우리나라 그 식문화 중에 같은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탕수육을 집어가지고 내 젓가락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이런 사람들끼리만 먹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4-5명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탕수육 먹으면은 다 자기들 젓가락까지 푹푹푹푹 담궈가지고 탕수육 찍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탕수육 찍먹 나 그래서 극혐한다라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 현숙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같이 이게 라면 건져 먹고 막 여기에다가 라면 국물 그 남은 거에다가 이제 또 걷다가 이게 밥을 비벼가지고 다 같이 퍼먹는 약간 요런 부분에서 그 정내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여기서 그 아비투스가 좀 보였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현숙님은 그 전까지만 해도 상철님이 되게 듬직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었는데, 그 라죽 한 번 때문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지셨다. 중요한 건 그 밥에 김이랑 무슨 양념도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테이블, 지금 밖에서 비도 오고 막 해가지고 테이블이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이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빵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미치겠다 진짜. 이 영호님은 제가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게 보이는 그 작업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테이블에 지금 영호님이랑 영수님이랑 뭐 정숙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영호님이 그래요. 정숙님한테. 겉으로는 그 정숙님이 되게 세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속은 여리신 분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자 꼬시는 그 단골 멘트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분 약간 그 픽업 아티스트 강의 비슷한 거라도 조금 보신 것 같아.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이거 심리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콜드 리딩이라고도 하고 이게 반음 효과,
그리고 포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든지 다 겉으로 아무리 세 보이는 여자여도 속에는 어떤 그 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보이는 여자한테 오히려 이제 너 속마음은 되게 여리지,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사실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세기만 해. 당연히 여자가 겉으로는 세 보여도 속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되게 진지하게, 나 사람 되게 잘 본다는 듯한 눈빛으로 정숙님한테 겉은 세 보이는데 속은 여려 보이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점쟁이들이 개잘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저거야. 저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물 간 여자 꼬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저도 연애 강의를 팔고 있지만 제 연애 강의에서는 이거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이제 짜치는 그 플러팅 멘트여가지고, 웬만큼 그 남자한테 대시 좀 받아본 여자들은 이거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여자들은 남자가 이런 비슷한 류의 콜드리딩을 시전을 하면은 또 지랄이나 또 지랄, 이 새끼도 또 주접 싸겠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요즘에는. 근데 정숙님은 여기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거 남들은 파악 잘 못하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지? 막 이런단 말이야. 아 진짜 참, 아직도 이런 순수한 여성분들이 있구나. 이게 순수한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에 넘어가는 여자들은 조금 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고작 이따위 거에 넘어가면은 이게 남자한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무슨 그 결혼하고 나서도 무슨 뭐 타로점 같은 거에 휘둘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이상한 그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휘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포로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고졸딸인 입장에서 이런 그 설명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거에 속아 넘어가실 그 피해자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옛날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포로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직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심리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 내가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성격 테스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설문지에다가 너네가 답을 이렇게 써서 내면은 내가 각자가 다 다르게 내가 이 심리 그 질문지를 보고 나서 너네 그 성격을 알아맞혀 보겠다라는 식으로 그걸 시험지를 다 걷어. 그 다음에 이 포러 박사는 그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40명한테 전부 다 똑같은 답변을 써줍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40명의 학생들은 다 너무나 정확하다고 한 거야. 이게 이 40명의 학생들의 성격이 다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4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와 대박 개소름, 내 성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역시 포러 박사님은 심리학의 달인이시다 하면서 이제 다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포러 박사님이 이제 걔네들한테 그 써줬던 그 성격 유형 검사가 그 내용이 거의 그런 거예요. 뭐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신이 가진 꿈 중에는 일부 좀 비현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들한테 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인정을 못 받으면 초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타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콜드 리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뭐 어디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건 좋아요. 같이 막 연애도 하고 꽁냥꽁냥 거리면서 무슨 뭐 길 가다가 어디 타로점 같은 거 보러 들어가면 딱 이럴 거예요. 요즘에 금전적으로 조금 고민 같은 게 있네? 금전적인 고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죠. 요런 식의 멘트를 이제 영호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를 보고 웃겼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정숙님을 보면서도 상당히 너무 참 재밌네요. 재밌어. 그래서 와, 오래 본 사람들만 말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맞추지? 막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정숙님이. 그랬더니 여기서 영수님이 여기서 이제 한 수를 더 거들기 시작해. 저희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본 사람들이랍니다. 하하 막 이러면서 이제 연하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진한기수 영수님에서 나이만 한 10살 깎은 것 같다. 진한기수 영수님도 약간 요런 재질이었잖아요. 실제로 내가 회사 대표인데 대표, 저 대표예요 막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재질들이시다.
이재용도 돈 고민을 할 듯요. 그니까요. 저도 지금 돈 때문에 고민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항상 딸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100억대 부자 형님들도 항상 돈으로 고민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서 다 현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100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서 100억까지 벌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말이 3000% 빠지겠는데 돈 얘기하는 거 재밌어 하니까 이것만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00억이 현찰로 있으면 당연히 돈 걱정을 안 하겠죠. 근데 그 돈을 다 건물을 사둔단 말이야. 건물을 사둬가지고 건물을 할 때 그냥 사는 것도 아니야. 대출까지 이빠이 받아가지고 건물에서 받은 월세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월세로 대출금 받는 대로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 돈이 없어. 현찰은 항상 없어. 현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불려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100억을 모으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라서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해도 최대한 목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해놓기 때문에 다 돈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어디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돈 때문에 요즘에 문제 있네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남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자기네들이 뭐 누나가 빠삭하다, 연상 많이 만나봤다 하면서 영수님이랑 영호님이랑 아주 둘 다 오늘 2표씩 받아가지고 아주 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연하를 만나보긴 만나봤는데 아무리 연하가 성숙하다고 해도 만나다 보면은 그 연하의 어린 모습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들이 나요. 진짜로 보면은 이거 보다가 진짜 오그라들어서 못 볼 수준인데 영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놀라실 수 있는데 연상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해. 본인이 직접 말을 내뱉어 또. 그러면서 뭐 연하보단 연상들이 자기한테 더 호감을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직업 같은 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정말 많이 겪어보신 분은 이 영철님 같거든요. 일단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대표까지 꿈꿨을 정도면은 진짜 빡세게 평생을 운동을 해온 거고 운동으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과일 장사도 해보고 무슨 공무원 준비도 해보고 그냥 별의별 거를 다 해보신 분 같아. 근데 이분은 정말로 인생 자체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무슨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딴다고 그러잖아. 식육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면이 탄탄하신 분 같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솔직히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자꾸만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애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더 조금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송이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물정을 오히려 더 너무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영수님이 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또 자화자찬이 끝이 없는데 연상들이 나를 왜 좋아하냐면은 나는 이제 얼굴은 되게 동안인데 나를 알면 알수록 연상들이 나한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나는 상당히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정말로 이제 영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위트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면요. 제가 사실은 애늙은이 같은 면이 좀 있어요. 하하하 하고 이게 웃어야지 이게 정말로 본인이 말하는 위트 있는 남자, 여유 있는 남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꾸만 어른스럽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게 되게 저는 좀 짜칩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그러니까 대표 놀이하는 인간들 중에 제정신인 인간을 잘 못 봐가지고 진한기수 영수님 저격 아닙니다. 대표병 걸린 사람들 중에 저는 진짜 미친놈들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저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오그라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옷장사 한다 그래요. 옷장사 한다고 그러고 스스로 제가 먼저 막 저 강의팔이에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나를 올려치는 거를 못해요. 너무 오그라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랑 정반대의 결인 사람이에요. 이런 영수님 같은 사람들이 아우 그래가지고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저 무슨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대표입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저 장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찐이다. 걔네가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제가 진짜 하거든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히려 찐부자들은 저 그냥 장사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사기꾼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냥 털털하게 저 그냥 뭐 장사해요 뭐 음식점 해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프랜차이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족도 아닌데도 무슨 이상하게 자기가 대표예요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본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상연하 특집 자기가 기획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시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영수님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디오를 다 봤습니다. 본인이 기억 왜곡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숙님도 여기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이 짜쳐가지고 이제 인터뷰에서 연상연하 특집을 자기가 기획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몇 번을 하는 거냐고 대체. 지난기수 영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맞춰보는 경험이 몇 번 없었던 거야. 그냥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요, 누군가가 뭐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무시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꼭 좆도 알량한 지식 요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인터넷 보면 많잖아. 좆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뭔가를 모르거나 틀려 그러면은 개같이 달려들어서 막 악플 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많이 배우고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배우는 박사님들 막 이런 경우, 서울대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 이런 경우에는요, 누가 뭐를 틀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이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남이 나보다 모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모르는 게 세상 살면서 큰 이슈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겪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누군가 뭘 틀려도 쟤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틀리나 보다, 나만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가 무언가를 한번 맞췄어, 어쩌다가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거를 알게 됐어,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게 나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경험 자체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난기수 영수님도 무슨 슈퍼데이트권에서 그 고구마 개수 그거 맞추는 거 본인이 맞췄으면 그거 한 번만 말했으면 되는 건데 갈 때마다 자랑을 하는 거야. 갈 때마다 이 여자한테도 자랑하고, 고구마 그거 있잖아, 내가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였나, 아무튼 간에 감자 그거 몇 개씩 하는 거를 내가 있잖아, 그거를 내가 맞춰버렸다니까. PD의 의도를 내가 맞춰버렸어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영수님도 마찬가지죠. 연상연하 특집을 심지어 자기가 기획도 안 했어. 자기 머릿속으로만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떨어지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씨, 대박 하면서 이제 지금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참 진짜 어리게 보여지고 아휴, 그래서 이제 정숙님은 이제 그런 활발함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셀프 자랑하는 것들이 좀 짜친다, 나도 셀프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순자님은 거기서 영수님한테 반전 매력을 느껴가지고 호기심이 생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진짜 다 보는 눈은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연하남 분들이 직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영수님이 정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본인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셨다고 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리섭님의 낯설 리뷰 보는 게 연애나 사회적 지능 높이는데 꽤 도움이 되나요? 약간 오답노트 보는 느낌이 나요. 적어도 이 나는 솔로에 나온 출연자들이랑 똑같은 실수는 어디 가서 안 하겠죠.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가지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어디서 중국에서 사탕 사왔다고 누구한테 나눠주면서 중국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사온 겁니다 하면서 이게 나눠주겠나요? 그러진 않겠죠. 리섭 형님, 영수가 어느 정도 직업이면 인정일 것 같나요? 저는 영수님이 정말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초중고를 다 중국에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중국에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화교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집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안 해본 뭐 아르바이트가 없고 이런 거면 뭐 어느 정도 정산 참작은 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짜친다고 느끼거든요. 오히려 제가 만나봤을 때 진짜 모든 고생을 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자기가 이룰 것까지 다 이루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했을 때, 아니 세상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다 나름대로의 자기 고충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산전수전이 있는 거죠. 다 제 상황이었으면은 다 겪었을 겁니다, 다 이겨냈을 겁니다 라고 하지, 저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영수님은 그냥 그 중국에서 부모님 돈으로 유학생활하면서 재밌게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뭘 저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별로 본인이 무슨 뭐 원양어선을 타가지고 뭐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뭐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을 많이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직업과 얼마나 대단한 인생 역사가 있을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이랑 니트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니트는 좀 더 걸리고 맨투맨이랑 저기 패딩 커트랑 이런 저런 거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 29기 첫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